승조실 50권 중종 19년 4월 3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524년 명가정 3년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정옥형이 아뢰기를 소인이 임금을 속일 때에 중등 재질 이하 임금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그 술책에 빠지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에 의롭지 않은 일을 범하지 않고 반드시 착한 도리로 간사한 말을 꾸며 임금의 뜻을 맞추고서 점점 제 술책을 부리니 임금은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간사한 사람이 틈을 타서 뜻을 맞추지 못합니다. 저 소인들은 반드시 궁한 사람과 교통하여 임금의 뜻을 알아내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맞춤으로 그 술책이 여러 가지여서 낱낱이 맞기가 워낙 어려우나 임금이 스스로 고명한 덕에 이르러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저들이 그 술책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에 소인의 술책에 빠진 임금을 후세 사람이 반드시 한탄하나 전세의 임금은 소인에게 속더라도 그 마음에는 어찌 스스로 내가 소인에게 속는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학 연의의 배구 유세기의 일을 논할 일에 따라서 아랜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은 바른말로 간사한 짓을 꾸미나 임금은 구중에 깊이 있으니 어찌 그 간사한 것을 알겠는가. 썰만하다고 생각하여 쓰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인이 연고를 따라 나아가 붙어서 서로 함께 선동하여 드디어 조정을 그르친다. 아랫말이 매우 마땅하다 하며 정옥형이 아뢰기를 이를테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들새를 가리켜 난새라 한 것은 저들이 어찌 처음부터 오히려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점점 제 술책을 시험하여 저런 극심한 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또 이 의부 허경종이 무후와 맺고 착한 사람을 죄다 해쳤는데 저들이 처음에는 총애를 그치고 녹을 보존하였으나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제 몸이 죽게 이르렀으니 무릇 소인은 조짐이 보일 때 끊어야 합니다. 군자 정의는 맞지 않으면 떠나나 소인은 그 형세가 이미 성하며 물리치기 어려우므로 옛말에 하북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조정의 붕당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저 소인들이 이미 뿌리를 받고 꼭지를 굳혀 무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임금이 제어할 수 없으니 그 뜻을 맞추는 기미를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4월 3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동부승지 소세량이 건부로부터 와서 몽실의 추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곤의 종 몽실에게 9차례의 형신을 하려 하니 승복하기를 지난 정월 2월에 정월 25일에 해민서의 종 연금의 집에서 비상을 사서 밤을 타서 상전의 집에 들어가 소반에 담긴 만두를 보고 드디어 15개를 쪼개고 그 속에 약을 넣었는데 아들 꺽쇠도 이 모의에 참여하였다 하였습니다. 곧 연금을 불러다 보이니 실몽이 말하기를 이 사람 바로 나에게 약을 판 사람이다 하기에 곧 연금에게 약을 팔았느냐고 힐문하니 약을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므로 다 기억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살아온 사람이 아닌 듯하며 과연 정월 25일에 콩만한 크기의 비상 뭇잎을 팔았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처를 보면 연금은 그 약이 콩만한 크기라 하고 실몽은 약 부스러기를 샀다 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어그러지는 듯합니다. 또 이미 마른 만두를 쪼개서 독을 넣었다면 다시 합치더라도 자국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형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실몽의 초사에는 대개 한 번 승복한 것인데 금부가 엽주는 까다는 일이 잘못 서로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을 판 사람이 덩이진 것을 팔았더라도 그가 사서 부스러기를 만들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것은 서로 어그러지는 일이 아니다. 그는 종으로서 주인을 죽였으므로 전형을 명시하여야 하니 이는 이미 승복한 초사로 조율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요 19년 4월 3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이 승은은 기를 승상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절도사 이 지방과 함께 의논을 창도하고 소를 올려 야인을 쫓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하였는데 출사하게 되었으는 이 지방 등이 다 큰 일을 겪어보지 못하여 멀리서 헤아리지 못하였으므로 절도가 오른 방도에 어우러지고 날씨도 추워서 군사 말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또 허공교의 적변을 듣고 겁을 내어 지레 샛길로 밤을 타서 달려 돌아왔는데 각 연변 위아래에 쓰러진 죽음이 서로 이연이었고 자량과 기장을 버려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낭자하였으므로 되들이 보고서 비웃기를 조선이 우리를 쫓은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이로웠다 하였다. 이 지방 등이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시켜 강의 얼음을 뚫고 죽음을 넣어 숨기고 그 좌치를 죄다 엄폐하고는 죽은 사람의 수를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므로 변방 백성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호인들도 우리를 침해한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이다 하여 매우 미워하였다. 시이가 큰 잘못으로 여김으로 대간이 청하여 그 벼슬을 파면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야인을 쫓는 거사는 남건이 안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고 이 지방 이승헌이 밖에서 그 말을 올렸는데 겨우 불악의 첫머리 땅에 들어가자 이 함이 적의 병기에 상처를 입어 잡힐 뻔하고 전군이 패하여 흩어졌으니 변방의 말씀은 연죄는 누가 그 허물을 당할 것인가. 더구나 이 함은 죄책을 면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뒤미쳐 죽이고는 싸움에서 뵌 것이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이 성은은 은상을 바라고 아내자를 함부로 죽여 저들의 원한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죄가 워낙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도 미단하는 노여움이었고 대간이 여러 달 동안 논개하고서야 따랐으니 조정은 이미 용병을 잘못하였고 또 장수를 문책하는 일도 잘못하였다. 아이고.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희건이 아뢰기를 현종은 처음에는 밝은 임금이었으나 나중에는 자기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숨김없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미워하여 바른 사람을 물리치고 세 아들을 죽였으나 이 인보 등이 그 형조 불용을 칭송하였는데 현종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소인에게 가리워져 우롱당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대저 군자 소인을 알려면 무신하가 뜻에 따르는지 따르지 뜻에 거스르는지를 가려야 하는데 뜻에 따른다고 기뻐하지 않고 뜻에 거스른다고 미워하지 않으면 가리워 현혹되는 걱정이 절로 없을 것입니다. 현종이 장구령 등을 미워하여 물리치고 이 인보 등을 기뻐하여 믿었으므로 마침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이 언적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영난정의 계본을 보니 한교 유홍이 신부한 데에 이 함이 포위당했을 때 우리가 힘껏 싸워 세급을 참수하였고 화살에 맞은 되는 30 내지 40명이었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광영 이장손과 사간인의 초사를 보면 소보리 동구에 저들이 3명이 나타났으므로 잡아다가 이광영에게 주어 허공교의 진중에 구류하였는데 이 함이 패하여 돌아와 그 분을 견디지 못하여 3인을 베어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하였으니 접전에서 뵌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공초에 또 화살에 맞은 되도 3, 40인이 아니고 5, 6면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한교 등이 바야흐로 첩보할 때 매우 공을 바라다가 잡혀서 건부에서 주문당할 때에는 이 함이 진을 친 곳과 제 진이 자못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였으니 그 말이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유홍, 한교가 속인 줄을 서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도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겠으니 빨리 그 속인 죄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홍, 한교일은 그때 첩보와 감사의 계본과 건부의 추사를 다시 본 뒤에 결정해야 하겠다 하였다. 간을.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이 의논들이 아뢰기를 실몽의 일은 옥사가 귀일하여 의심스러울 데가 없고 나서야 죄를 정할 것이니 건부가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고 좌의정 이유청이 의논 아뢰기를
이 실몽의 일은 이제 이미 그 단서를 얻었으니 다시 상세히 살펴서 정상을 알아내어 전형을 밝게 바루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일 을충 네 번째 기사 이수동을 만포주인 병마 첨절제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수동은 한낱 늙은 선비로 공마의 재주가 없고 만포는 본디 요회의 진이고 야인이 또한 쫓긴 원한을 품었으므로 일이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반드시 이 사람을 장수로 삼았는데 대신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대간이 그 잘못을 논하지 않았으니 당시의 일을 알만하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박윤을 경사에 보내어 성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한규, 유홍, 사간인의 공사와 의건부의 추사는 잘못 서로 비슷하나 싸움에 진 뒤에 그 분을 못 이겨 구려한 야인을 배웠는데도 힘껏 싸워 벤 것이라 한 것은 그러니 추문하라.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종묘와 산천에 비를 빌게 하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김안정이 아래기를 신의 평안도에 가서 죽은 군사와 말을 점령하고 또 허공교에서 싸움에 진 일을 추문하였는데 진 까닭은 오로지 이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초에 병대장이 새 위장을 시켜 유둔하여 풀을 베게 하였더라도 군사를 정지하고 지인을 찾더라면 적이 오더라도 갑자기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저들이 처음에 우리가 들어와 쫓는다는 말을 듣고 와서 고두하며 빌기를 큰 군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집을 불사르고 들어가겠다 하였는데 그 애고라는 것이 마치 종과 같았다 합니다. 그러나 이함이 그것을 보고 경홀히 여겨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18구인을 데리고 소보리동에 들어가 군조를 거느리고 풀을 베었는데 이곳은 적이 들어오는 길 중에서 가장 기묘한 것입니다. 저들이 이함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드디어 깔보아 범하였으니 이는 다 이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교 등의 첩보에는 4시부터 일몰까지 접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이 그 접전한 일을 추문하니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첩보에 또 화살을 맞은 되는 30 내지 40이라고 하였으니 신이 강계의 갑사 지옥년에게 무리는 화살에 맞은 되는 3, 4인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함 등이 처음 허공교에 진쳤을 때 되에 3명이 마침 나왔는데 이함 등이 모두 군사를 엿보러 왔다고 생각하여 곧 잡아서 이 광령에게 주었다가 되에게 지고서는 분을 내어 배웠는데 한교 등은 이를 힘껏 싸워 벤 것이라고 하였으니 속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그 접전 때에 제장이 힘껏 구원하지 않은 이를 수문하니 용은 과연 먼 곳에 있다가 달려왔으나 적이 이미 무너져 흩어졌으므로 미처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풀을 벨 때에 흩어져 있던 제장의 공처에는 팔구리 밖에 있었으므로 미처 구원을 못했다고 하였으나 실은 다 구원할 수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망한 군졸은 신이 처음에 매우 많다고 들었으니 이는 다 사실보다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그때 또 만포에서 저들의 땅까지는 사람들이 잇따라 길에 쓰러지고 얼음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으나 이것은 다 평안도의 백성 뜬소리를 옮기기를 좋아하므로 이런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사망한 군졸은 군목으로 그 수를 점령하면 마침내 숨길 수가 없을 것이며 또 군졸이 죽으면 그 자지가 보인을 다시 내야 하는데 저들이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저곳의 백성은 다들 야인을 쫓는 일이 조정이 한 일이 아니고 이 지방이 개청하고 만포첨사 이승헌이 상소하여 청한 것이므로 이 일은 실로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원망합니다. 들어가 쫓을 때에 이르러서는 군졸들이 다 병을 핑계하여 따라가지 않고 땅에 누웠는데 감사 김극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에 따라 들어가 길가에 흩어져 있는 군졸들을 보고 매를 때리게 했으나 병이 있는 듯이 꾸미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김극성이 아랫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차명에 처해야 하겠으니 시로 오라 하니 흩어져 있던 군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들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이 지방이 잡혀오게 되어서는 그 백성들이 서로 소리 높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어찌 그의 잘못을 모르겠느냐 하였는데 이것은 신이 친히 보았습니다. 저것의 군졸들이 한 짓은 다 군율에 맞지 않습니다.
죽을 곳으로 몰더라도 군졸로서는 미처 못할세라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찌 이처럼 완강해야 하겠습니까? 뒷날 국가에 일이 있더라도 이런 군주를 거느리고서는 잘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부락의 야인을 쫓지 않은 일은 이 지방이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군졸이 지치고 군량도 떨어졌으며 또 물 아래에 돌아올 길에 연계가 있으므로 저들이 저지하려는 것을 알고 재정과 상의하여 질에 돌아왔으나 우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온 뒤에 곧 이 뜻을 상세히 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지방의 잘못입니다. 전마가 많이 죽은 까닭으로 말하면 당초 군사를 뽑을 때에 군사가 거의 다 가난함으로 그 족친과 이웃의 말을 빼앗아 주었는데 그 저 군졸들이 다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하여 부지런히 먹이지 않았으므로 죽은 것이 더욱 많았습니다. 무릇 죽은 것은 400여 필입니다. 신이 미처 점령하지 못한 것은 3등, 중하, 상원, 희천의 4고을 뿐입니다. 대저 평안도 인심이 완강한 것은 군졸뿐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그러하여 그 수령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감사에게 호소하니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고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풍속이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사로잡은 저들을 싸움에서 뵌 것이라 속여 첩보한 일은 유홍이 미처 싸우지 못하였으면 참여하지 못하였을 듯한데도 그가 승복한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적과 이함이 잠시 만나서 서로 공격하였으니 서로 버티어 오래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교는 먼저 들어가 접전하였으나 이홍은 미처 가서 구원하지 못하였는데도 그 첩보에 함께 서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며 김안정이 아뢰기를 함께 서명한 까닭은 물어보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겠으나 유홍이 미처 접전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한교와 함께 연사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무리가 유홍의 각소리를 듣고서야 무너져 흩어졌다면 유홍이 미처 접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며 김안정이 아뢰기를 이 일은 추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충주시록 50권 중종 19년 5월 3일 정명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불륜 비답에 사직을 아랜 글의 사연은 잘 알았다. 형상을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당태종이 위징의 규관을 추모한 것이고 내를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은고종이 부열의 보필에 의지한 것이니 대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닦는 절실함은 머리와 다리가 서로 보호하는 공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동벽의 전기를 나누어 태어나고 서경의 순수를 길러 능란한 문장은 운환을 갈라오고 칠량이 나누어 온 듯하고 고금에 널리 통한 지식은 1월에 비추고 만상을 구획하는 듯하다. 처음에 오금에 선임되어 올해 화전의 주운 자리에 있었고 헌사에 탁치해서는 숙연하게 풍기를 떨쳤고 선부에 청림하여서는 밝게 모범을 보였다. 그새 무리가 소란하던 때 촉탁하여 정성의 직임에 두니 떨쳐 움직였어. 절로 진정되게 하고 잘 처리하여 조화되게 하였으며 문치의 뜻을 두어 환한 문이 보수보다 문체 나고 여사로 구척하여 떨치는 무가 장황을 극복하였다. 이 경위의 재주에 힘입어 끝내 성취를 바랐는데 이제 갑자기 작은 병으로 어찌 굳이 사직하려 하는가. 세상은 반드시 독서인을 써서 문병을 국병에 붙여야 하고 준걸은 시무를 맡아서 위기를 안기에 삼가야 하므로 이제 특별히 경에게 의약을 내리고 아울러 고하는 경은 조화를 그만두고 오로지 요양에 힘써서 낫기를 기다리고 다시는 사직을 청하지 말라 하였다. 좋은 말이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선, 성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예전부터 임금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면 지성이라는 도리가 있을 뿐이라 하니 지성으로 온갖 일을 일관하면 성취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을 간직하는 도리는 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으로 쉼이 없는 것이 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이면 변하는 것인데 더구나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19년 동안에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정성은 아닌 게 아니라 간단히 없으셨으나 때를 헤아리면 천도가 2번 변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전하께서 더 부지런히 염려하여 더욱 지극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저 제의라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고하는 방법이니 나에게 덕을 이루는 것이 없는데도 하늘이 망령되게 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건년의 제의는 올해가 더욱 심하여 바야흐로 봄인데 비가 내리지 않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화재가 흉한 것을 보이고 흙비가 이변을 보이며 우박과 지진이 잇따라 나타나니 하늘의 꾸중이 지극하다고 할 만한데 위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과 아래에서 두려움을 품는 것은 점점 처음 당하였을 때보다 달라져서 두 번 당하였을 때는 방일로 바꾸고 천계를 관례로 여겨 소홀히 하고 인사를 거치려로 여겨 갖추며 매우 우려하는 모책이 목전에 곧 베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는 계교가 사후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위에서 지성으로 거느리고 아래에서 지성으로 힘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지성의 도리는 미천한 남녀일지라도 넉넉히 천지를 감동시킬 만한데 더구나 임금과 신하가 모두 지성으로 한다면 도리어 이 내 한 천심을 감흥시키기에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이 마음을 지성 가운데에 간직하면 사물을 처리하고 접하여 매우 마땅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고 밖에서 밀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언로를 열고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후를 밝히고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가 서로 도와서 그 의리가 쉽게 소통되는 것인데 마른 본드 귀에 거슬리고 일은 당연히 낯빛을 범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만날 즈음에 지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에서 풀리면 이 이의 기색이 문득 밖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을 천리 밖에서 물리치는 것이 실로 터럭처럼 작은 데서 시작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근래 간증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점 처음만 못하여 아랫사람이 뜻을 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성견을 나타내리어 하시고 지론한 지 얼마 안 가서 지나치게 상색이 설파하므로 도령은 회홍을 방해하고 말은 변명을 못하게 하고 작은 일을 구별하는 것도 윤호를 지체하시어 지고하는 것이 의례 하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간언을 듣는 것은 이미 게을리하는 데 이르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자주 동란하는 데 가까우며 이런 구차의 병들고 채무는 번잡에 상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움이 전원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임금의 덕은 절금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합니다. 3대 이후로 한 문제만이 여기에 드는데 그 친히 익제를 입고 종이하던 신부인이 가죽신을 신고 상스를 담았던 주머니로 장막을 만들기까지 한 것을 사신이 칭찬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몸소 이끌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이미 지성으로 위에서 선도하였으니 아랫 백성 중에 따르지 않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돈과 곡식이 썩도록 풍부해진 효용은 참으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왕과 완녀의 혼인에 있어 배필을 맞이하는 예의는 걸핏하면 상제를 넘게 하고 사이어하는 물건은 새로 별조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것은 더 할 수 없이 넓고 화려하게 하기를 힘썼어 토목 일이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치의 단서가 먼저 임금의 친족에게서 시작하니 바람에 썰리는 풀의 형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 일찍이 한사에 기록된 여러 임금 척족의 전기를 살펴보니 교만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방지하게 하여 그 마지막을 보전하지 못하는 자는 거의 다 사치가 참남하기 때문이었고 그 중에서 청간하고 근칙하여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자는 겨우 두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신등은 이 때문에 사치가 참남한 것도 복을 주는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임금의 후예는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청덕이 모자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하늘이 복을 내려 쓰므로 자손이 번창하겠으나 백성과 재물의 힘은 다할 때가 있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이어가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한 문제와 같이 절감하는 지성은 없고 척족의 참남한 폐단을 여시는 것은 답답하게 여깁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도에는 반드시 근본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시초가 있으니 그 주기를 잡고 그 끈을 맺어서 한 시대의 기습을 크게 바꾸는 것은 임금의 기강이라 합니다. 신등이 요즘 보건대 사림 사이에
서로 뜻이 어그러져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나 마음은 실로 반목하며 입으로는 좋게 말하면서 가슴속에 시기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싸움으로 겉으로는 조금 변한 듯하나 속으로는 크게 어그러져 풍습이 날로 얄박해지는데 갑자기 고칠 방도는 없고 점점 시들어가는 형세가 있으니 아랫사람이 마음과 힘을 다한 듯 어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11월 분병이 보이고 오후를 굳게 정하여 고무진작하시는 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성이 아니면 애써 힘쓰더라도 끝내 그 보람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등용하되 남을 이롭게 하리 하였고 자기를 이롭게 하리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진 사람이 지기에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관작에 있었으며 변변치 못한 자는 끼지 못하였는데 접대 붕당을 만든 무리가 선유라 칭탁하여 공정이라 속이고 사정을 끼고서 다투어 칭찬하며 변변찮은 무리들이 함부로 청렬에 들어가고 잡반을 특별히 발탁하여 높은 벼슬에 올려서 마침내 작업의 차수에 한정이 없고 조화가 아래에 있어 관원의 참람함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신난을 바라심에 힘입어 사당이 모두 복주되었으니 이는 실로 조정의 법도를 개선하여 피폐한 것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벼슬에 오르는 길은 오히려 옛버릇을 그대로 이어 난관에는 자병이 많고 송사는 다 천품일무로 지류가 성하고 정파는 점점 줄어드니 사세를 헤아리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고 백성을 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왕정의 가장 기묘한 것이므로 그 선임을 매우 삼가고 마땅한 사람을 찾기를 어려워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채용은 매우 번다하고 주인은 매우 쉽게 하여 공도를 거행하지 않고 사정을 팔기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심한 자는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를 가지고 직무가 한가지 힘든지를 엿보아 먼저 사양을 생각하고 관사를 소홀히 보니 이르고도 나라의 모충과 백성의 존벌레가 되지 않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백성을 돌보라는 글이 내려지더라도 제 몸이 다친 듯이 생각하는 마음이 모자라고 부세를 줄이라는 분부가 내려지더라도 과중하게 거둔다는 원망에 그치지 않으니 그 함께 다스리는 뜻이 도리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로 말하면 교화의 근원입니다. 인재가 성한 것은 다 여기로부터 나오므로 조정께서 그 교양을 중시하여 입법이 매우 상밀하였고 양육하는 방도는 이따금 다르기도 하였으니 역시 정규에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3년 대비할 땐 오로지 경술로 하고 때에 따라 별시할 때는 또한 사장을 취하하니 인재를 얻은 것이 한 방도가 아니나 실은 본디 두 가지의 의수가 아니었는데 근자에는 별과의 액수가 거의 식량과 같아서 외람된 등재로 입격하므로 선비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널리 뽑는 뜻은 인재의 부족을 구제하는 것인 듯하나 외람되게 급제한다는 비평이 도리어 과거를 가벼이 여기는 생각을 끼치게 되니 실로 인재를 고무하는 대방이 아닙니다. 옛 임금이 인재를 잘 기르는 데는 대개 또한 소양이 있었던 것이니 어진 선비를 이끄는 것이 어찌 심상한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문을 승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것이 한결같이 지성에서 나온다면 호걸한 선비가 문왕 같은 성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나타날 것인데 더구나 직접 전하를 만난 자이겠습니까? 인재를 만드는 책임은 인재에게 있지 않고 다만 전하께서 인재를 얻으시려는 지성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문과 무는 한 가지이니 그 해이와 신장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문관, 무관이 태평에 길들여 안일한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군정이 해이한 것은 서북의 한 가지 일을 보아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야인을 쫓는 것은 위태롭고 어려운 싸움이 아니었는데도 주장이 의도를 달리하여 양군이 시기를 어겼으므로 군졸이 얼어 상하고 죽은 자가 반이 넘었으며 날랜 장수라는 자가 뜻밖의 적의 포위에 걸려 목숨을 아껴 숨어 달아나서 요용히 살아남아서는 포로를 죽여 제 죄를 감추었습니다. 나라의 위험을 훼손하고 적의 용기를 고무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조정의 큰 굴욕입니다. 지금 변경이 그치지 않고 병헌이 이미 열렸으니 불행한 일이 있어 거사할 형세에 이른다면 전하께서 해이한 군정으로 저 게으른 장사를 써서 장차 어떻게 믿겠습니까? 삼가 어진 수령을 가려서 변방을 맡기고 엄하게 상벌을 밝혀서 떨치는 것은 참으로 이 시기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신 지 이미 오랬고 그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어 살피기를 밝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기를 상세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완악한 풍속이 점점 굳어지고 게으른 풍습이 이미 길들어졌으니 전하께서 어찌 온갖 단서를 주의다 잡아서 반드시 크게 변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믿을 것은 단 지극한 정서를 간단 없이 하는 것뿐입니다. 근본이 이미 정해지면 말단은 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부터 정성스럽고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정성스럽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중령의 구경을 행하는 방법은 성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천근하다고 소리 여기지 마시고 혼자만 아는 것에서 다시 시료를 거두소서. 그러면 몹시 다양하겠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 소를 보니 매우 마땅하다. 근래 재변이 비상하고 없는 해가 없는데 상하가 예사로 여기는 듯하나 한 가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마음이 매우 편안하지 못하다. 근자의 보건대 왕자 왕녀의 혼례와 집의 사치를 모든 상수에 모두 아뢰니 내가 선하지 못하기는 하나 어찌 염려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측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외관의 일은 내가 친히 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매우 다스리면 절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선비의 그런 버릇을 상하가 알기는 하나 지성이 아니면 어찌 변할 수 있겠는가. 대저 소 가운데 말할 성이라고 한 자는 격언이니 어찌 상하가 살펴 생각할 일이 아니겠는가. 용인의 당부와 군율의 회의가 어찌 전조의 장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소 가운데에서 말한 것은 다 살펴 생각할 일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3일 성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춘등의 시사에서 어뜸을 차지한 이 목린 등은 규례에 따라 논상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내 일을 보내어 영의정 남곤을 문병하게 하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 고견을 베풀다. 대비전을 위한 것이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박유령은 부임한 뒤로 병이 나서 이제까지 낫지 않아 한 골에 머물러 있은 지 거의 여러 달이 되었으므로 공옥을 지탱하지 못하여 다른 고을에 분정하였습니다. 대저 경상도 땅은 기무가 많아 병 없는 사람이 힘써 다스리더라도 혹 견디지 못하는데 더구나 그는 이미 병이 있으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가소서 하고 간운이 아뢰기를 유홍의 죄는 주율이 이미 가벼웠는데 상께서 또 유지 이전의 일이라 하여 버려두시니 이렇게 하면 그가 스스로 징계하지 않고 또 뒷사람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 전지와 조율에 다 주장을 속였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주장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실로 조정을 속인 것이니 이런 큰 일은 전석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심상한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정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박유령의 병세가 중하다면 그가 어찌 스스로 정사하지 않았겠는가. 작은 병 때문에 갈 수는 없다. 유홍의 일은 건부가 유지 이전의 일로 조율하여 입게 하였으므로 버려두었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7일 신매의 첫 번째 기사 내관과 사관 선정관을 보내어 사산과 내사복시와 외사복시 전관을 적간하게 하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7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7일 신매 세 번째 기사 혼문관부 수찬 임백명의의 귀양을 비는 상수. 신은 서울로부터 1,000리에 떨어진 남해의 바닷가에 있다가 부모를 버려두고 벼슬을 살이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여 여러 번 분수에 넘치는 직임에 있어 경진년에 저작이 되었는데 신사년에 아베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으나 미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분상하여 세상이 떠날 때까지 이어질 아픔을 남겼습니다. 어미는 본디 깊은 병이 있는 데다가 고통을 겪어 쇠약해져 온갖 병이 틈타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인 아비에 대하여 이미 봉양하지 못하고 임종하지 못하였으므로 늘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유감을 품었는데 이제 어미만 있는데도 멀리 떨어져 심상한 봉양을 못합니다.
저녁에 잠자리를 보고 아침에 문안하는 것은 임금과 어버이에 대하여 똑같이 하는 것이어서 충유에는 두 가지 이치가 없습니다. 성은이 하늘 같으니 목숨을 다하는 견마의 정이 구구하여 감히 스스로 수행하지 못해야 마땅하나 죽은 아비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스스로 병든 어미에게 다 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뜻을 살피고 신의 뱃슬을 갈아서 귀양하여 어미의 은혜를 갚는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소를 내리고 이르기를 대간 시종이 정사하면 의뢰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삼는 것이니 빈자리가 나는 대로 제수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7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7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박유령의 일을 아래고 간원이 유홍의 일을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의천위 남섭원에 관하여 주문한 일을 아래니 잔교하기를 남섭원이 전일 상중에 몰래 간통한 일 때문에 그 사간을 추문하였으나 이제 그 공사를 보니 명백하지 않은 듯하고 이미 형신하였으니 다시 추문할 수 없다. 또 남섭원도 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만 하였다. 부중이 다시 의논하거든 결정하겠다. 죽은 찬성 홍경주의 첫 말지가 홍경주의 복을 입을 때 납섭원이 몰래 간통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7일 신매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철도사 이기가 치게하기를 회령성 밑에 사는 가물 야인일 등이 고하기를 활라온 호인 아근 등의 집에 박천사는 정의순 곽세균 등이 있는데 이들은 허공교에서 싸움에 졌을 때 사로잡혀 전매된 자이다 하였습니다. 또 정의순 등이 제 손으로 이름을 쓴 별지 한 장을 올려 보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빨리 쇠환하도록 병조에 말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박유령의 일을 아래니 갈라고 명하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희건이 아뢰기를 상경관의 제사는 한정되어 있고 상리에도 공양하는 유생은 200인이므로 제사가 모자라면 나가서 관노의 집에 붙여 있어 제양의 치제 때에도 관사에 들지 못하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신이 보건대 서반수 안쪽에 빈 땅이 있고 안일원의 제목과 기와를 사람들이 다 주어 가져가니 이 제목과 기와로 서반수 안쪽에 제사를 더 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아랫바가 마땅할 듯하다. 더 지어야 한다면 제목과 기와의 비용을 개교해서는 안 되겠으나 지금 사습이 예전만 못해서 제사만 넓히는 것은 거칠에 가까우니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경연에 사는 것이니 뒷날 대신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서반수는 방궁, 성균관의 서쪽을 둘러 흐르는 개울을 말한다. 안일원은 동대문 근처에 있는 이원이다. 옛 정읍원을 말한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한 세창의 공사는 사간을 다시 주문하라고 명하셨는데 부중이 처음에는 사랑 모녀를 통관하였다고 들었으나 그 사간 백원령을 주문하니 위 사랑은 과부의 집종이라 하였다가 다시 주문하니 민종의 집종이라고 하였고 한세창에게 물으니 간통한 것은 막비이고 사랑이 아니라 하니 그 일이 분명하지 않은 듯합니다. 율문으로 보더라도 먼저 그 딸을 간통하고 뒤에 그 어미를 간통하면 일주회인데 이 사람은 그 어미를 간통한 뒤에 또 그 딸을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사형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풍속의 관계 때문에 끝까지 주문하였으나 그 사간으로는 따로 물을 만한 자가 없으니 어찌하는지 여쭙니다. 헌부의 생각은 한세창은 본래 사제가 아닌데 사간이 명백하지 않고 또 이미 10여 차례 형신을 받았으므로 주문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의천위의 공사는 그 삼절인을 주문해야 하겠으나 그 일이면 확실하지 않은 듯하니 어찌하리까. 의천위의 일은 어제 부중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간원 이유홍이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홍의 일은 조율을 고칠 수 없으나 대가는 전석하여서는 안 된다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한 뒤에 결정해야 하겠다. 한 세창은 수없이 형신할 수 없으니 조율에 의하여 판부하도록 하라. 의천위의 일은 이미 판부하게 하였으니 전번의 정교에 의하여 판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 7억 50건 증조 19년 5월 8일 MC는 네 번째 기사 황맹헌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다. 증조 7억 50건 증조 19년 5월 8일 MC는 다섯 번째 기사 평양도 성천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밀보리를 상해하다. 증조 7억 50건 증조 19년 5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의논 아래기를 환진한 뒤에 뒤미쳐 참수한 일을 이함 한교 등이 이미 공초하였으니 조정을 속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범죄가 유지 이전에 있었으니 이제 소급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학사를 더 넓히는 것은 임금의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인재의 성수는 학사의 광협에 관계되지 않으며 선 왕조에서 학생의 다수를 헤아렸으니 교재가 아주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제 공력을 일으켜 더 짓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하고 주와 이정 이 요청이 의논 아래기를 유홍의 일은 근부가 대제 상서 사불 이실로 조율하였으니 사유 때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아닌데 대가는 주장에서 에게 속여서 신보한 것은 역시 조정을 속인 것이라 하여 사유를 받을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열문에 없는 것으로 죄를 청하였으니 신은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를 더 넓히는 일은 지금 문을 숭상하는 때를 당하였으므로 참으로 거행해야 하겠으나 흔히 사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학사가 좁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제 서재가 거의 수십 간이나 되고 때가 맞지 않는데 사치하게 하는 것은 성인이 그러게 여겼으니 풍년이 되거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의정 권균이 의논 아래기를 이제 유홍의 초서를 보면 일이 착오에 관계되니 율문에 없는 것으로 논지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의 제도는 조정조에서 짐작하여 정해서 인자를 함령하여 온 100년 이래로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특이한 공효가 없이 그 제도를 더 넓히는 것은 아마도 거칠에 관계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홍의 일은 간원의 성상수를 불러서 삼공의 의논을 전하도록 하라. 성균관을 더 짓는 일은 삼공의 의논이 같으나 좌의정의 의논에 풍년이 되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있어 서로 다른 듯함으로 영의정의 의논에 낙점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0건 중조 19년 5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법관이 남섭원의 주의를 장 80으로 처하고 고신 3등을 빼앗는 것을 조류를 하였는데 파직만 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50건 중조 19년 5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희수가 선우추가 손수 쓴 초서 1첩을 바치고 아래기를 선우추의 서법은 세상에서 조명부보다 낫다고 일컫는데 동방에 전해진 것이 매우 적으므로 이제 이 필적이 없어져 전해지지 못한 매우 아까우니 화공을 시켜 정밀하게 모사해서 삭판에 새겨 넣게 하여 널리 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흉년이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먼저 모사하여 두었다가 뒷날에 개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개간시키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졸렬한 예필적을 바치는 것이 어찌 예사람이 규관한 글을 바치는 것만 하겠는가 아깝다. 이것은 김희수가 글씨를 잘 쓰므로 그 기양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중조실록 50건 중조 19년 5월 1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사지에 나타나고 햇머리가 지고 대가 있었다. 중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0일은 갑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성천부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집이 흔들리고 큰 나무가 뽑히고 밀보리가 쓰러졌다. 중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남서부는 죄상이 중하나 공의로 각각 감하였으므로 사항은 이미 지나친 데 또 파직만 시켰으니 이는 전혀 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스스로 제 잘못을 알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뒤 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그 가만 나머지 죄는 율문대로 하소서 하고 간언이 아래기를 유홍이 속인 죄는 상께서 이미 환히 아시거니와 한규가 오기를 기다리더라도 그 죄에 어찌 경중이 있겠습니까? 빨리 그 죄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을천위에 이런 공의로 각각 감하게 하였으니 이미 수속하고 또 그 벼슬을 파면하였으니 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부마이기는 하나 또한 재상의 줄에 있으니 고신을 빼앗기까지 할 수 없다. 유홍의 일은 그 죄는 이미 승복하였으나 그 일 한교와 연서하여 첩보한 일을 말한다. 이 사장과 같지 않은데 사장에는 이함이 싸움에 졌을 때에 유홍은 팔구리밖에 있었으므로 미처 접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교가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열집이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한 한 사람이 있는 법인데 세상에 어찌 어진 사람이 없겠는가. 이제 접대의 폐단이 징계되어 청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데 공천이라면 어찌 안 될 것이겠는가 하며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청구가 공정할 수 있으면 괜찮겠으나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하고 특징간 힘 사손이 아뢰기를 선거하는 규례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해마다 정월에 동반 3품 이상이 쓸만한 사람을 청구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감사, 병사가 될 만한 사람은 정부 6조가 청구하니 따로 규례를 두지 않더라도 이미 세운 법으로 공정하게 거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잘못 청구한 자가 있으면 벼슬을 낮추고 봉지를 삭감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거행할 수 없으니 이미 세운 법만을 거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대상은 김양진은 아래기를 청구하는 일은 지금 그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에 처음 입사할 자를 동반 3품 이상이 청구하며 성균관의 유생 중에서 재행이 있으나 여러 번 과거를 보아도 입격하지 못한 자는 또한 청가에 쓴다 하였는데 지금 공천을 거행하지 않은 가들은 접대 과중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집이 사는 고을에도 본디 충신 한 사람이 없지 않은 법인데 다만 접대의 사람들이 한때에 죄다 청구하고자 하여 행하였으므로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법은 아직 있으니 지금 재행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청가에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실몽의 일을 경연에 써있는 하였더니 종이 주인을 죽인 것을 이미 승복하였으므로 나머지 작은 일은 죄다 추문할 것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내 뜻과 매우 맞는다. 전일 승복한 사연으로 조율하여 그 주 안에 판부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실몽의 일은 본부도 치국에 참여하였는데 그 사상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승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말에 또 근거가 없는데 전번 공초로 조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추문하여 그 정상을 알아낸 뒤에 죄를 정해야 옳으니 다시 그 정상을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실몽의 일을 위해서 그 죄를 빨리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미 승복하였는데 이제 그 작은 일을 추문하느라 매를 맞다가 숨지면 실몽에게는 다행이겠으나 무사람의 뜻에는 시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율을 시켰다. 그러나 대론의 일하니 다시 추문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0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한부가 남섭원의 일을 아뢰고 간언이 유홍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파주에 봄보리를 해치는 벌레가 있는데 붉은 머리가 검은 바탕이고 배는 청백색이었다. 준조실록 50권 중조 19년 5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했다.
전에 조선이 다 왔는지를 묻게 하였으니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장차 수전을 익힐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근자의 재변이 일어나는데 수전을 익히는 것은 군무의 일이기는 하나 이것은 또한 높이에 가까우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조선을 유박시키지 말고 다 내려 보내도록 하라.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온천군 이인이 죽다. 별리의 분무를 내리고 3일 동안 경련을 멈추었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동적전 등에 떨어진 벌레는 바탕이 검고 머리가 붉고 발이 흰데 점점 번성하여 밀보리를 먹었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금천에 보리와 피를 해치는 벌레가 있는데 푸르고 검은 바탕에 주둥이는 붉으며 들에 두루 퍼졌다. 벌레의 충해가 있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5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이 치게 하였다. 야인 동하고사와 수여 은건은 다 처형하고 동과 가리의 가죽은 남해에 들여보내야 할 것인데 강계에 갇혀 있고 이다랑가는 정울에 죽었습니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이 치게 하였다. 평양에 갇혀있는 호인 동부진가가 제가 쓰고 있던 칼로 수직인 이 검정을 쳐서 죽였는데 이 호인은 용맹하고 민첩하게 남보다 뛰어나며 닷새 동안 먹지 않아도 거의 굶주린 빛이 없습니다. 와 이거야 대단하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경기 양천 부평 장단에 화곡을 먹는 벌레가 있다. 이 충무가 이래지네. 증조실 50권 중종 19년 5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에 계본을 내렸는데 동부진가는 범한 죄가 매우 크니 본토로 돌려보낼 수 없다. 또 그 사람이 용명과 지략이 남들보다 뛰어났다면 본토로 들여보내더라도 장차 변방의 말승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들여보낼 것이라는 말을 그 본주 동부진가의 본주는 고시타하이다. 에게 이미 일렀다면 들여보내지 않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일런지를 빨리 평안도 감사에게 하사하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또 동부진가를 들여보내야 할 것인지를 곧 정부의 난관을 패초하여 정부의 당상과 회사의 당상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평안도 감사의 계본을 본데 그 언사가 매우 상세하니 동부진가를 들여보낼 것이라고는 것은 반드시 그 본주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일렀다면 하사하더라도 미처 멈추지 못할 것이니 대신에 의논을 정하고 나거든 하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 뜻이 매우 마땅하다. 대신에 의논을 정하고 나거든 하사하도록 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동부진가일은 예조가 이미 맡았으니 예조도 아울러 불러서 의논하게 하소서하였다. 영의정 남곤이 의논 아뢰기를 동부진가는 뒤들 가운데 배반한 사람이니 의리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므로 그 추장을 불러 일러서 본토로 돌려보낼 것을 전에 이미 분부받아 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우리 지경에 깊이 들어왔으므로 도로와 허실을 아마도 상세히 알 것이니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온편하나 명목이 없는 것이 걱정될 뿐이었는데 이제 이미 스스로 주륙을 자치하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가 개품한 일의 뜻을 만포해서 모를 리가 없고 고시타하를 불러오는 일도 미처 멈출 수 없겠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법이니 그 주장이 나오거든 사실대로 말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때 남군이 병 때문에 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관을 보내 의논하게 하여 오게 하였다 하고 주하이정 이유청 우이정 권균 우찬성 이행 병조판서 홍수 우참천 이항 예조판서 윤원보 병조참판 박호 예조참판 김안루 병조참의 홍언필 참지 2위가 모여 의논하게 아뢰기를 동부진가를 들여보낸다는 것을 아마도 이미 그 주인에게 일렀을 것입니다마는 동부진가를 만포에 굳이 가두어두고 그 주인 고시타하를 불러서 그 죄를 드러내어 따지지 않더라도 죽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일렀다면 그 주인을 불러서 이르고서 죽여야 한다. 미처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반드시 불러서 이르고서 죽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또 동부진가를 상복하고서 결단해야 할 것인지 굴령으로 시행할 것인지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며 이 요청 등이 아뢰기라. 동부진가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상복하여 형벌해야 하겠으나 이는 호인이니 군법으로 처형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그 주인으로 말하기라. 이 사람은 너를 배반하고 왔으므로 처음에는 도로 들여보내려 하였으나 이제는 마침 사람을 죽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처형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체에 있어 바를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홍문관에 권론이 많으니 이조를 시켜 내일 정사를 하여 빨리 차임하게 하라. 홍문관은 중한 곳인데 가볍게 생각하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경기 광주 양근 용인 교화 등 고을에 곡식을 해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빛은 누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였다. 양근에서는 상과들의 풀잎을 죄다 먹었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를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박수령을 사헌부 지평으로 허관을 홍문관 교리로 심사순을 부교리로 홍서주를 수찬으로 김희열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기 과천에 화곡을 손상하는 벌레가 있는데 붉은 머리에 검은 바탕이었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평택 아산 등 고을에 들판 가득 차서 화곡을 손상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바탕이 푸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지광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사직장을 올렸다. 그 사이에는 신은 전후 6년 동안 정부에 있었으니 어진 사람의 길을 막은 것이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기필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신의 병의 근원은 오늘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김효년에 사명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여관에 머물 때 갑자기 온몸에 부종이 나고 상기도 아울러 났습니다. 그때 국가의 복우가 융성함에 힘입어 객지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고 골하에 복명하였으니 참으로 잊기 어려운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세가 다시 일어나 원기가 날로 쇠모하고 정신이 어지러우며 조금만 걸으면 역기가 위로 치밀어 호흡을 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세가 이러하여 오래 갈 리가 없으므로 마지못하여 감히 전번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아뢰입니다. 성은이 휴가를 허가하셨으나 온갖 책임이 모인 자리는 병을 요양할 곳이 아닌데 어떻게 열흘이 지나고 달이 넘도록 누워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병에 걸리고부터는 얼른 있는 것이 많아 어제 하늘이 오늘 아득하고 집안 하인의 이름도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혼미하고 쇠약한데 힘쓰려 한들 무엇을 꾀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써도 효용을 보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께서는 사직하고 한산한 지위에 나아가도록 허가하소서. 그러면 무거운 짐이 이미 벗겨진 몸과 마음이 후련하고 씩씩하여 다해가는 목숨을 늘릴 길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라. 이제 남건의 서장의 사연을 보건대 매우 간절하다마는 대신에 진터는 국가의 치란에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종돼서 재상이 벽발이 되더라도 부지하에 다녔거니와 경은 나이가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어찌 가벼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내 뜻을 사관을 시켜서 가서 전하고 또 말미를 주어 조리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황맹헌은 인물이 큰 곳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내외족 처족과 전장이 다 그 도에 있으므로 가리지 않으면 패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가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남서본은 재상인데 이미 파직하였으니 고신 1등을 빼앗지 않더라도 어찌 스스로 징계하지 않겠는가.
황맹헌은 인기가 상당하지 못하다고는 하나 어찌감사히 지금을 맞지 못하겠는가.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조한필이 유홍 한규의 일을 아래고 집이 박윤경이 남섭원 황명은의 일을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자네 일을 아래니 황명은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19일은 개미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흡곡 통천 금성 회의양 춘천에 벼를 손상하는 벌레가 있었다.